축구 구단들의 만족스러운 상황 중 하나라면 아주 값싸게 선수를 데려와서 엄청난 이득을 남길 정도로 비싸게 파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선수가 에이스라면 씁쓸하게 뺏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수를 싸게 영입해서 아주 비싸게 팔아낸 남는 장사를 넘어서 넘치는 장사를 만들어준 선수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2015년 독일 클럽인 호펜하임은 브라질에서 유망주 한 명을 영입하게 되죠. 이 선수는 220만 유로, 당시 환율로 27억가량의 많지 않은 금액으로 호펜하임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호펜하임 소속으로 뛴 경기는 딱 36경기, 호펜하임에서 제대로 소화한 시즌이 딱 한 시즌이었는데, 그 후에 뉴캐슬로 이적을 떠날 당시 이 선수의 이적료는 570억, 호펜하임을 위해 많은 경기를 뛰어준 건 아니었음에도 550억가량의 이적료를 벌어다주게 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바로 2019년 뉴캐슬의 클럽 레코드를 깨고 팀에 합류했던 조엘링톤이었죠. 물론 앞서 호펜하임에서 제대로 뛴 건 딱 한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 리그로 임대를 떠난 2시즌이 있었고, 그래도 18-19 시즌은 호펜하임의 주축으로 뛰면서 뉴캐슬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호펜하임은 단돈 27억 영입한 호펜하임 소속으론 딱 36경기만을 뛴 선수였지만, 조엘링톤을 뉴캐슬에 판매해 550억의 이적료를 받으면서 투자했던 금액 이상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엘링톤은 뉴캐슬 초기 공격수로는 그리 만족스러운 성적을 만들지 못하면서 먹튀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고부터는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 변모. 지금 생각해보면 뉴캐슬은 550억도 그리 아깝지 않은 금액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호펜하임은 당시에 남는 장사였죠. 2019년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 당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 기록이었던 900억가량의 토트넘으로 합류했던 먹튀, 탕기 은돈벨레도 토트넘 입장에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선수지만 리옹에게는 아주 꿀이었던 선수였죠. 1군 데뷔 클럽이었던 프랑스의 아미eng에서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주축으로 활약하며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끈 은돈벨레는 그 활약을 기반으로 바로 다음 시즌 리옹으로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1군으로 고작 두 번째 시즌이었던 이 유망주는 순식간에 프랑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로 성장. 17-18 시즌 임대 기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더니 곧바로 완전 이적까지 성사. 18-19 시즌엔 리그왕 올해의 팀과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스쿼드에까지 뽑히면서 아주 야무진 발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옹이 이 은돈벨레를 영입했던 비용은 고작 800만 유로, 당시 100억가량의 금액이었는데, 리옹은 은돈벨레를 2시즌 동안만 쓰고 900억가량의 토트넘에 판매하면서 제대로 남는 장사를 보여주게 되죠. 물론 리옹은 어린 선수지만 에이스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잃어서 아쉬웠겠는데, 토트넘으로 이적한 은돈벨레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유망주를 한 시즌 반 정도만 쓰고 이적료로 10배 이상의 이득을 남긴다면 최고의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리옹 유스에서 성장해 2012년 17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한 앙토니 마샬은 주전 자리를 찾아 1년 뒤 2013년에 같은 리그왕의 AS 모나코로 이적하게 되죠. 물론 잠재력이 있는 선수긴 했지만 10대의 어린 선수에게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을 터. 모나코는 마샬을 리옹으로부터 영입하는데 이적료로 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73억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샬은 모나코에서 첫 시즌 2군으로 시작했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로테이션으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14-15 시즌엔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14-15 시즌 48경기 12골,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망주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아주 큰 투자를 결심한 구단이 있었으니 아시다시피 그 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아무리 장래가 촉망하다고 해도 20살의 어린 선수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맨유가 마샬에게 투입한 이적료는 옵션 포함 무려 1000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나코는 70억가량에 데려온 유망주를 한 시즌 반만 쓰고 1000억에 판매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거뒀고, 물론 마샬이 1000억의 가치를 맨유에서 해줬다면 또 모르겠지만, 마샬이 맨유에서 8시즌 동안 당했던 수많은 부상을 생각하면 투자는 실패였다고 생각되네요. 2014년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네이랑의 비극 이후 브라질 대표팀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줄리우 세자르 골키퍼의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을 겪었고, 2015년 브라질 자국리그의 팀인 인테르 나시오나우에서 뛰고 있던 23살의 어린 골키퍼가 브라질의 주전 골키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 주인공이 바로 현재 리버풀의 수문장인 알리송 베케르. 그리고 브라질이란 강국의 주전 골키퍼를 맡게 된 젊은 선수. 이건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기 충분한 조건이었고, 그렇게 2016년 알리송을 영입하게 된 팀이 바로 AS 로마였습니다.
당시 알리송의 이적료는 약 700만 유로, 이때 환율로 약 90억가량의 저렴한 금액으로 알리송은 로마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16-17 시즌 로마의 주전 골키퍼는 아스날에서 임대해온 슈체슨이었고, 알리송은 16-17 시즌 리그를 빼고 컵대회만 출전, 로마에서 제대로 풀타임 출전을 기록한 것은 그 다음 17-18 시즌 딱 한 시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송은 그 17-18 시즌 세리에 올해의 골키퍼에 선정될 정도로 이 시즌 맹활약을 보여줬고, 결국 로마에 합류한 지 2시즌 만에 리버풀의 구애를 받아서 이적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는 단돈 90억에 영입했던 알리송을 리버풀로 옵션 포함 대략 950억에 판매, 10배가 넘는 이익을 알리송 덕분에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로마는 알리송으로 든든하게 배는 채웠지만 이후 오랜 시간 믿을 수 있을 만한 확고한 골키퍼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리버풀은 900억이 넘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알리송이 보여주게 되죠. 2015년 세르비아 리그의 파르티잔에서 16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 파르티잔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만들어낸 두시안 블라우비치는 세르비아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고, 2017년 이탈리아 세리에로 입성하면서 빅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블라우비치를 영입했던 것은 바로 피오렌티나. 블라우비치는 빅리그에 입성하게 된 유망주였지만 자국 리그에서 그렇게 큰 활약은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320만 유로, 당시 환율로 41억가량의 금액에 피오렌티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0cm의 건장한 피지컬을 지닌 유망주는 피오렌티나에서의 4시즌 동안 점점 성장해서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 특히 21-22 시즌엔 리그 21경기에서 17골이라는 빅클럽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맹폭을 보여주면서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블라우비치는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죠. 2018년 피오렌티나에 합류할 당시에만 해도 41억에 불과했던 이 유망주는 2022년 유벤투스에 합류할 때는 이적료만 100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몸값의 선수로 성장하게 되죠. 결국 피오렌티나는 주축 공격수를 잃긴 했지만 유망주를 잘 긁어서 아주 야무진 장사를 해내게 됩니다. 앞서 모나코는 2015년 1000억에 달하는 금액에 마샬을 맨유로 이적시키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바 있었는데, 그 마샬이 맨유로 떠나면서 2015년 모나코는 또 다른 유망주를 주전 윙어로 활용하게 되죠. 바로 2015년 캉에서 영입한 유망주 토마 르마였습니다. 그리고 르마의 이적료는 400만 유로, 단돈 50억에 불과했는데 이 르마 역시 AS 모나코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됐으니, 르마는 모나코에서 17-18 시즌까지 3시즌 동안 127경기 22골 33도움, 뛰어난 킥력을 필두로 16-17 시즌 모나코의 리그 우승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당연하게도 이 어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는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들게 되죠. 결국 2018년 르마를 영입한 팀은 지금까지도 르마가 속해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단돈 50억에 모나코에 영입된 르마는 2018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날 당시엔 100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이적하게 되죠. 이야, 마샬이랑 르마가 둘 다 1000억, 이거 맞냐? 모나코는 싸게 영입해서 키운 다음에 빅클럽들에게 제대로 장사에 성공했고, 아틀레티코는 1000억이나 주고 르마를 영입했지만 지금까지 1000억의 가치를 해줬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 단돈 6억의 선수를 영입해서 한 시즌 반 정도를 활용하고 나서 다른 클럽으로 판매, 6억에 영입했는데 팔 때는 520억가량에 팔면서 맛있는 장사를 했던 클럽도 있죠. 2012년 포르투갈 리그의 히우아부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한 골키퍼 에데르송은 2시즌 동안 61경기에 출전, 2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생각보다 주축 선수로 활용되더니 포르투갈 리그의 강자, 자신이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벤피카로 돌아가게 되죠. 당시 벤피카로 합류했던 에데르송의 몸값은 단돈 6억, 이적 초반에만 해도 줄리우 세자르 골키퍼에 밀려 후보로 시작했지만 세자르가 부상을 당한 첫 시즌 후반부터 주전으로 뛰더니 그 다음 16-17 시즌 완전한 주전으로 도약, 2시즌 동안 56경기, 미래가 기대되는 골키퍼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이 유망주 골키퍼를 영입했던 것은 바로 맨체스터 시티. 벤피카는 영입할 당시 6억에 불과했던 에데르송을 시티에게 520억가량에 판매, 5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벤피카 선수를 사려면 돈보따리 챙겨와야 하는 거로 유명하긴 한데, 벤피카 역시 싸게 영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의 정수를 보여줬죠. 물론 맨시티로 이적한 에데르송이 현재 8시즌째 시티의 주전 골키퍼로 뛰고 있는 걸 보면 더 받았어도 좋았긴 하겠지만, 당시엔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수익을 낸 것도 대단하긴 했죠. 현재는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알제리의 윙어 리아드 마레즈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마레즈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시즌을 함께한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였지만, 마레즈 하면 역시 동화 같은 우승을 이뤄냈던 레스터 시절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마레즈는 프랑스 리그에서 1군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마레즈는 13-14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레스터에 합류. 당시 마레즈의 이적료는 45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8억에 불과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레스터에 합류한 마레즈의 활약은 엄청났으니, 첫 시즌 2부 리그 소속이었던 레스터와 함께 승격을 맛본 마레즈는 레스터의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게 되고, 15-16 시즌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레스터의 그 우승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레스터에서의 5시즌 동안 마레즈가 남긴 기록은 179경기 48골 36도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준 마레즈를 결국 빅클럽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고, 마레즈는 2018년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터로 합류할 당시 8억가량이었던 마레즈의 이적료는 맨시티로 떠날 때는 6천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880억. 레스터는 마레즈를 5년 동안 잘 활용해서 영입비용의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맨시티에 판매하게 되죠. 물론 본인이 기량을 발전시켜서 몸값을 키운 것이겠지만, 마레즈를 영입했던 레스터의 안목도 훌륭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싸게 영입해서 팔 때는 아주 비싸게 파는 제대로 남는 장사를 만들어준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